그날도 연희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영은 각 구운 빵을 시키고 있었고 식빵 2개를 포장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빵집 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무언가가 번개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흙투성이 하얀 털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재빠른 움직임. 호영이 소리치기도 전에 그 흰개는 진열대 위엔 오인 식빵 한 덩이를 입에 물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호영은 황급히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뒤쫓았습니다. 이놈의 개가 미쳤나? 하지만 그 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올목을 3번 꺾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고 다시 담벼락 사이를 빠져나가더니 이내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영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습니다. 무릎이 욕심거렸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개 쫓아다니는 꼴이라니.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빵짓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경희는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또 빵 도둑 맞으셨어요. 떠돌이개 한 마리가 들어와서 식빵을 물고 달아났어. 그러게 문 좀 제대로 닫아둬 놓으라니까요. 요즘 같은 때 빵 한 덩이가 얼마나 소중한데. 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열대 위에 빈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방금 전까지 따뜻한 식빵이 놓여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그보다는 묘한 궁금증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게는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을까? 호영은 30년째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빵집 토영제과에 반죽기가 돌아가는 소리 5분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냄새, 그리고 각 구운 식빵을 진열대에 올려놓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진 루틴이었습니다. 아내 경희는 옆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또 그 시간이네요. 불평 같지만 사실은 걱정이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부쩍 줄어들었거든요. 골목 입구에 생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때문이었죠. 화려한 간판, 에어컨 빵빵한 실내, 그리고 젊은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호영제과는 그 모든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호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자리, 30년간 구워온 빵, 그리고 30년간 쌓은 자존심, 그것이 그를 이 자리에 붙들쳐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개가 나타나 빵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새벽마다 그 하얀 개가 나타났고 매번 빵 한 덩이씩을 물고 사라졌습니다. 호영은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그 개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단골 손님을 기다리듯이 말이죠. 어느 날 아침 호영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쫓아가 보겠어. 그래서 일부러 문을 활짝 열어두고 진열대 앞에 식빵 한 덩이를 놓아뒀습니다. 예상대로 그 흰개가 나타났고 빵을 물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호영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넘고 허름한 주택가를 지나자 드디어 그 개가 멈춰섰습니다. 폐가 근처 쓰레기 더 밑 뒤편이었습니다. 호영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흰개의 이름도 모를 떠돌이 백고는 빵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2마리의 작은 새끼 백고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백고는 새끼들이 빵을 뜯어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은 채로요. 호영의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놈도 가족이 있구나.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백구가 새끼들의 입가를 하차주는 모습, 새끼들이 엄마 품에 파고드는 모습, 그리고 엄마 백구가 주변을 경계하며 새끼들을 지키는 모습,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영은 빵집으로 돌아와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저게 말이야. 새끼들 먹이려고 빵을 훔친 거래. 경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무언가에 마음을 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걔한테 빵 갖다 바치실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알았어요.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경희는 돌아서지만 사실 그녀도 궁금했습니다. 저 떠돌이 백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새끼들은 건강한지, 그리고 저 추운 밤을 어떻게 견디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그날 밤 호영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백구 가족이 웅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이 빵집을 처음 열었을 때처럼 말이죠. 다음 날 새벽 호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희가 이상하다는 물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호영은 대답 대신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반죽을 조금 더 만들었거든요. 빵이 구워지는 동안 호영은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각 구운 식빵 한 덩이와 단팥빵 2개를 넣었습니다. 경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죠.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너무 정주지 마세요. 호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을 주지 말라니.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끼들에게 빵을 내어주고 자신은 먹지 않던 백구의 모습이요. 폐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호영을 보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죠. 호영은 천천히 다가가 봉길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훔쳐갈 필요 없어.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백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새끼들은 달랐습니다. 음악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엄마 백구가 한번 낮게 으르렁거리자 새끼들은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참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내 다시 빵 쪽으로 다가갔고 백구도 더 이상 막지 않았습니다. 호영은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백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부터 호영의 하루에 새로운 일과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빵을 구운 뒤 백구 가족을 위한 몫을 따로 챙기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동지에 담아갖다 놓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백구도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호영이 빵을 내려놓고 돌아서렸는데 백구가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호영은 날아챘습니다. 이놈 이제 날 믿기 시작하는구나. 그 모습을 본 호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60평생 살면서 걔한테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는 자신이 웃을기도 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같은 거였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윤복자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호영을 보자마자 말을 걸었죠. 호영 씨, 요즘 새벽마다 어디 다녀오세요? 골목에서 자주 보이던데. 아, 그냥 산책 좀 하고 다닙니다. 산책? 이 나이에 새벽 산책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호영은 괜히 말했다가 소문날까봐 얼버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몸 좀 움직이려고요. 하지만 윤복자 할머니는 수십 년간 이 골목을 지킨 사람입니다. 눈치가 빠른 편이었죠. 혹시 저 폐가 근처에 있는 떠돌이게 될 때문 아니에요? 요새 그 개도 새끼까지 나와서 돌아다니던데. 호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아세요? 그럼요, 동네 사람들 다 알죠. 근데 조심하세요. 저런 떠돌이들한테 먹이 주면 계속 따라다니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잡아가요. 그렇군. 그리고 요즘 같은 때 빵도 귀한데 걔한테 나눠주면 손님들이 뭐래요. 장사도 안 되는데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호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할 거야. 저 녀석들도 살아야 하니까. 빵집에 돌아오니 경희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다녀오셨어요? 응, 그 개도 건강해 보이던가요? 호영은 경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새끼들은 많이 컸어. 근데 엄마애는 좀 말랐더라고. 자기는 안 먹고 새끼들만 먹이는 것 같아.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개나 사람이나 어미는 다 똑같네요. 그 말에는 공감과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희도 아들을 키우며 비슷한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밥을 굶으면서도 아이 학원비를 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신 너무 정주지는 마세요. 나중에 헤어질 때 더 힘들어요. 알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다는 것을요. 호영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경희도 남편이 챙겨가는 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에 경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도 될까요? 그 갤들 있는데 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정말 궁금하잖아요. 당신이 매일 아침 챙겨주는 게 누누지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가요. 알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구 가족 이야기, 새끼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엄마 백구가 얼마나 새끼들을 잘 돌보는지,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로 오래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그게 이름 지어줬어요. 아직 안 지었어. 백구라고 부르는 게 어때요? 하얗잖아요. 백구, 그래 괜찮네. 백구. 그렇게 이름 읊던 떠돌이는 백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영과 경희의 삶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희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호영이 눈을 뜨니 이미 부엌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났죠. 내려가 보니 경희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같이 가잖아요. 준비해야죠. 호영은 아내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입으론 잔소리했지만 결국 마음이 움직인 거였죠. 경희는 식빵뿐 아니라 단팥빵과 크림빵까지 여러 개 구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걔도 배탈 나요. 알아요. 그냥 뭐가 좋을지 몰라서요. 두 사람은 빵이 다 구워지길 기다렸다가 함께 폐가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쳤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외진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응? 사람들 눈에 안 떼려고 여기 숨어 있는 것 같아. 폐가 근처에 도착하자 배구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호영의 냄새를 기억하는 듯 경희는 덜했지만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죠. 경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호영이 빵을 내려놓자 새끼 두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컸습니다. 털도 더 복슬복슬해 젖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죠. 경희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귀엽네요. 그렇죠. 저것들 처음 봤을 땐 이렇게 작았는데 새끼들이 빵을 뜯어먹는 동안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한 발짝도 더 다가오지 않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죠. 그리고 경희도 빵을 챙겨온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당신 저게가 방금 인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네. 백구도 당신을 인정하나 봐요. 경희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걔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백구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새끼들이 배를 채우고 엄마 품에 파고들자 백구는 새끼들을 하차주며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경희가 말했습니다. 저기들 겨울 어떻게 나요? 곧 날씨 추워질 텐데 그게 나도 걱정이야. 폐가라도 안에 들어가서 지내면 좋을 텐데 문이 다 부서져서 바람이 그냥 들어오던데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낮방집에 손님이 몇 명 들어왔습니다. 방골 할머니 한 분이 식빵을 사면서 물었습니다. 요즘 빵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요? 허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만들었는 거예요. 하지만 경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요즘 반죽할 때 더 정성을 들인다는 것을요. 백구 가족을 생각하며 빵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마음이 돌아온 거였죠. 제빵 대회에서 상을 받던 그때처럼 빵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 호영은 창고에서 오래된 담요 몇 장을 꺼냈습니다. 경희가 물었죠. 그걸 왜 꺼내요? 백구 가족 줄까 해서요. 날씨 추워지는데 이거라도 깔아주면 보건소에서 알면 어떡하려고요. 먹이 주는 것도 모자라 잠자리까지 만들어주면 그때는 진짜 못 떠나요? 그래도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잡아가려 하면 우리가 그 개도 데려와요. 임시로라도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호영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정말요? 저도 정들었어요. 저 새끼들 볼 때마다 준호 어렸을 때 생각나고 그리고 엄마게 보면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담요를 들고 다시 폐가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낮에 두 번째로 온 이들을 보고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호영이 폐가 구석에 담요를 펴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불러 그 위에 눕혔죠. 따뜻할 거야.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을 거야. 호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렇게 며칠이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호영과 경희는 매일 아침 빵을 가져다 줬고 백구 가족은 조금씩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새끼들은 이제 사람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았고 백구도 가끔은 꼬리를 흔들어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엔 봇을 비었지만 점점 강해지더니 저녁이 되자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죠. 호영은 빵집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며 걱정했습니다. 백구 가족 괜찮을까요? 담요 깔아줬으니 괜찮을 거예요. 폐가 아니니까 비는 안 맞을 거고요. 하지만 호영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죠. 밤 11시쯤 됐을까요? 빗소리에 섞여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간 둔탁한 소리였죠. 호영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소리 들었어요? 네. 뭐가 무너진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죠. 폐가 호영은 우비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경희가 뒤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등산이라도 쓰고 가요. 하지만
호영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을 여유가 없었죠. 폐가에 도착했을 때 호영이 본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한쪽 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가 백구 가족이 있던 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새끼들의 울음소리였죠. 백구야, 어디 있니? 호영은 미친 듯이 잔해를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고 옷이 흙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희도 도착해서 함께 돌무더기를 치우기 시작했죠. 여기요, 여기 있어요. 경희의 목소리에 호영이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벽돌 사이에 백구가 새끼 2마리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등에는 벽돌이 떨어진 자국이 있었고 다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무사했죠. 이놈아, 넌 왜 이렇게까지? 거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눈을 뜨고 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새끼들만 살았으면 됐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호영은 조심스럽게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우리 집으로 가자. 경희는 젖은 새끼들을 오단에 품었습니다. 빨리 가요. 동물병원 찾아야 해요. 그렇게 비를 맞으며 3사람과 3마리의 가족이 함께 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영의 등에 엎인 백구는 계속해서 새끼들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아파도 새끼들이 무사한지만 걱정하는 모습이었죠. 빵집에 도착해서 경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이기들 위기야 책임져야 해요. 알아요. 그럼 내일 아침 동물병원 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더 이상 밖에서 떠돌게 할 순 없어요.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백구의 상처를 닦아주면서 다짐했습니다. 너를 지켜줄게. 이제 가족이니까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새끼들을 확인했고 새끼들은 엄마 겉에서 잠들었습니다. 호영과 경희는 그 옆을 지켰죠. 마치 아기를 처음 나왔을 때 밤새 지키던 그때처럼요. 다음 날 아침 호영은 백구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새끼 2마리는 경희가 품에 안았죠.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호영의 손길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동물병원 원장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백구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다쳤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어젯밤에 폐가가 무너지면서 다친 것 같습니다. 폐가요? 혹시 떠돌이 개었나요? 우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죠. 떠돌이들은 보통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회복이 덜인 편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새끼들 때문에 자기 몸을 희생한 것 같네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랐어요. 경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백구가 매일 자신은 먹지 않고 새끼들만 챙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치료 가능한가요? 다행히 생명인 지장 없습니다. 다리 상처가 좀 깊긴 한데 며칠 약 먹이고 영양 보충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새끼들은 건강하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주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잘 돌봐주시면. 호영과 경희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이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해주는 동안 백구는 계속 새끼들이 있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엄마의 눈빛이었죠. 이제 괜찮아. 새끼들도 건강하대. 호영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처음으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시였지. 경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와서 2사람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백구 가족이 지낼 공간을 만드는 거였지. 오래된 상자들을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고 담요를 깔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하고 안전하니까 그래요. 이제 비 맞을 일도 없고요. 백구를 조심스럽게 담요 위에 눕히자 새끼들이 곧바로 엄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백구는 새끼들을 합쳐주며 안정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호영은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지.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파출소의 젊은 순경 최민수였습니다. 호영 씨 계시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혹시 떠돌이 개 3마리 보셨나요? 신고가 들어와서 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죠. 최민수는 수첩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주민이 폐가 근처에서 떠돌이 개 가족이 살고 있다고 신고했거든요. 근데 어제 폐가가 무너지면서 개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 해서요. 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죠. 그때 경희가 나섰습니다. 저희가 구조했습니다. 구조요. 네. 어제 폐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갔는데 엄마 개가 새끼들을 지키려고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와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떠돌이 개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이요? 떠돌이 개들은 질병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해요. 개인이 함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호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개는 이제 떠돌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키울 겁니다. 그래도 절차가 있어요. 우선 보건소에 등록하고 예방접종하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최민수는 호영의 절박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정대로라면 개들을 데려가야 했지만 이 노부부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일단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등록하고 접종 증명서 가져오세요. 그럼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민수가 돌아간 뒤 경희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요? 등록하려면 돈도 들고 괜찮아요. 해야죠. 이제 가족인데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백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약기운 때문인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새끼들도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죠. 당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개 때문에 이렇게 마음 쓰게 된 거예요. 30년간 빵만 만들면서 살았는데 호영은 웃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난하지 않네요. 나쁘지 않죠? 오히려 오랜만에 사는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그래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뇌꾸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제대로 된 밥을 먹으니 눈빛도 살아났고 받친 다리도 조금씩 나아졌죠. 새끼들은 날마다 컸습니다. 빵집 창고를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모습이 귀여웠죠. 하지만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호영이 평소처럼 문을 열렸는데 문 앞에 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묻은 빵이었죠. 이게 뭐지? 경희도 나와서 봤습니다. 누가 갖다 놓은 걸까요? 백구 아닐까요? 어제 창고 문을 열어놨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갔죠. 백구는 담요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나 나갔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녀석이 빵을 가져다 놓은 거야. 경희는 그 빵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거 우리 빵집 빵 맞아요. 근데 어디서 가져온 거지? 혹시 어제 내가 버린 빵을 주워온 건가?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거였죠. 빵 조각일 때도 있었고 작은 돌멩일 때도 있었습니다. 백구가 자기 나름대로 보답하는 방법인 것 같았죠. 호영은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났습니다.
이 녀석 은혜를 갚을 줄 아네. 걔도 마음이 있나 봐요. 우리가 살려줬으니까 어느 날 저녁 호영은 창고에서 백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이제 호영을 완전히 믿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손을 할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기도 했죠. 백구야, 너 이제 어디 안 가는 거지? 어기가 내 집이야. 백구는 대답 대신 호영의 손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호영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냥 매일매일 버티기만 하면서 살았겠지. 근데 이젠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녀석들 밥 챙겨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야 하고 할 일이 생긴 거야. 사는 이유가 생긴 거지. 그날 밤 경희가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해요? 네. 네, 요즘 보면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늘 무거운 얼굴이었는데 그런가요? 그래요. 나도 그래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백구는 밥 챙겨주고 새끼들 노는 거 보고 작은 일인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호영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용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백구 가족이 온 이후로 빵집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손님들이 백구 이야기를 듣고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더 도리게 구해준 빵집이 여기래요. 하면서요. 하지만 호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백구에게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을요. 백구가 빵집에 온 지 2주까지 났습니다. 다친 다리도 거의 나왔고 새끼들은 이제 창고를 넘어 빵집 안까지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손님들은 새끼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들이 참 귀엽네요. 하면서 빵을 사가고 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고 문 앞을 서성이더니 깁긴 거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호영이 문을 열어주자 백구는 곧장 골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호영이 뒤쫓아 나갔지만 백구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을까요? 다시 안 올까봐 걱정돼요. 곧 돌아올 거예요. 이제 여길 집으로 하니까.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백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고 호영과 경희는 밤새 문 앞에서 기다렸죠.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백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죠. 가까이 가보니 작고 낡은 목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가죽이 다해진 목줄이었죠. 호영은 그 목줄을 받아들면 물었습니다. 백구야, 이 계문이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다시 밖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 호영을 돌아봤죠. 마치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백구가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따라가 볼까요? 두 사람은 백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언덕을 넘고 한참을 걸어가자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한쪽 구석 낡은 벤치 옆에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묘한 옷차림을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노숙인이었죠. 그런데 백구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백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구야, 너 백구마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니? 호영과 경희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백구가 이 임자를 아는 거였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백구를 쓰다듬으며 울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호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개를 아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호영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네, 이 녀석은 원래 제 개였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만 해도 저도 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이 녀석이랑 같이 살았죠. 근데 사업이 망하고 빚만 쌓이고 결국 집을 잃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는 그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백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엔 같이 있었어요. 노숙 생활을 해도 이 녀석만큼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신을 잃었죠. 깨어나 보니 백구는 없었어요. 그럼 그때 백구가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떠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새끼들을 낳은 거고요. 호영은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전만에 백구는 남자의 손을 할두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지켰는지, 왜 자신은 먹지 않고 새끼들만 챙겼는지, 한때 따뜻한 집이 있었어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녀석들을 다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 형편으로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후영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백군애는 지금 우리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끼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요. 정말입니다. 네, 이제 가족입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키울 겁니다. 남자는 그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구는 남자와 호영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호영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왜 목줄을 가져왔는지, 왜 자신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를요. 이 녀석은 과거의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정규가 가방에서 빵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저희 빵집에서 만든 겁니다. 남자는 빵을 받아들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백구야 그날 이후로 호영과 경희는 가끔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백구 가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지. 남자는 그럴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좋은 곳에 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빵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다가왔죠. 여기 빵집이 맞아? 네, 어서 오세요. 빵 하나 줘봐. 호영이 빵을 집어주려는데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일단 빵 누가 사 먹냐? 요즘 세상에 이런 구식빵집이 어디 있어? 손님 취하셨으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뭐. 내가 취했다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렐라야. 남자는 진열대 위에 빵을 막을 쓸어버렸습니다. 망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유리 덮개가 깨지는 소리가 났죠. 경희가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빵집은 문 닫아야 해. 골목만 지저분하게 만들고 남자가 호영을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죠.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이빨을 드러내며 남자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새끼 두 마리도 뒤따라 짖기 시작했죠. 으악깨야. 남자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다가가며 위협적으로 으르렁댔습니다. 호영을 지키려는 거였죠. 당신 개 좀 치워요. 물리면 어쩌려고 손님이 먼저 행패를 부르셨잖아요. 남자는 결국 도망치듯 빵집을 나갔습니다. 매일끈은 문 밖까지 따라가서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죠. 그리고 호영에게 돌아와 헐떡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호영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정말 고마워. 경희도 다가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네요. 우리를 지켜주는 가족.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치우며 이야기했습니다. 백구가 어떻게 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려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백구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백구가 우리를 구한 거네요. 그래요. 이 녀석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날 이후로 빵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거든요. 포영제과에 의미 있는 게 가산다는 소문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의리를 지킨 빵집에 빵을 사기 위해서였지. 손님이 늦자 호영은 더욱 정성껏 빵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빵집을 열었을 때처럼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았죠. 경희는 손님들을 맞으며 백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저희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근데 백구가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녀석 덕분에 저희도 많이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호영은 백구 옆에 앉아 하루를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몇 명 왔는지, 빵은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백구 가족은 건강한지, 작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백구야, 넌 우리한테 왔을 때 뭘 생각했을까? 그냥 배고파서 온 거였을까? 아니면 뭔가 느낀 게 있었을까? 백구는 대답 대신 호영의 손을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이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백구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빵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손님들은 백구 가족을 보러 오는 것만큼이나 빵을 사러 왔습니다. 새끼 두 마리는 이제 제법 컸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서 손님들이 쓰다듬어도 꼬리를 흔들고 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영은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백구 가족을 빵집 마스코트로 만들면 어떨까? 경희에게 말하자 안 해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죠. 손님들도 백군을 보러 오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마스코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찍어서 가게 앞에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백군의 빵집이라고. 호영은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호영제과에서 백군의 빵집으로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손님들이 이미 그렇게 부르던데요. 백구 있는 빵집이라고요. 둘은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백구 가족 사진을 찍어서 크게 인화하고 가게 앞 유리창에 붙였죠. 그리고 손으로 쓴 작은 안내문도 함께 붙였습니다. 너돌이였던 백구 가족이 이제 이 집의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내문을 본 손님들은 감동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이 어디 있어요? 걔한테도 이렇게 마음 쓰는 사람이 있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백구 이야기를 올렸던 거죠. 떠돌이 개를 구해서 키우는 빵집이란 제목으로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응원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가게는 오래오래 장사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꼭 가볼게요. 빵도 사고 백구도 보고 진짜 훈훈한 이야기다. 요즘 보기 드문 인간미. 호영과 경희는 그 댓글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다네. 우리가 뭐 대단한 일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었나 봐요. 실제로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서는 날이 생겼고 주말에는 빵이 일찍 동나기도 했죠.
호연은 새벽부터 더 많은 빵을 구워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요? 전보다 2배는 더 만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빵을 찾아준다는 게 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죠. 30년 동안 빵집을 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나왔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뵙고 이야기를 봤는데 혹시 기사로 써도 될까요? 허연은 당황했습니다. 기사요. 우리가 한 개 기사거리가 될까요? 물론이죠. 요즘 같은 때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요. 기자는 호영과 경희를 인터뷰하고 백고 가족 사진도 찍었습니다. 백고는 카메라 앞에서도 의젓하게 앉아 있었고 새끼들은 장난치며 뛰어다녔죠. 백고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엔 화가 났죠. 빵을 훔쳐갔으니까요. 근데 새끼들이 있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녀석도 살려고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도와주기로 하신 거군요. 돕는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이제 가족이니까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렸죠. 떠돌이 백고가 가져다 준 기적 마이너스 30년 빵집의 부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실렸는데 호영과 경희가 백고를 가운데 두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사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죠. 호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당신 이거 꿈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손님들은 빵을 사면서 백고를 쓰다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백고도 이제 완전히 익숙해져서 사람들을 반겼죠. 새끼들은 아예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이 강아지들 정말 귀엽네요. 혹시 분양 계획 있으세요? 그 질문에 호영과 경희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얘들은 가족입니다. 보낼 생각 없어요. 손님들은 그 말에 오히려 더 감동했습니다. 돈이 되는데도 가족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호영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죠. 준호야. 아버지 아들 준호였습니다. 1년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죠. 경희는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온 건 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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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서 봤어요. 아버지 가게가 나왔더라고요. 백고 이야기랑 같이요. 준호는 신문 기사를 본 게 아니라 지역방송 뉴스를 본 거였습니다. 기사가 화제가 되자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었더니요. 그 뉴스가 전국으로 나갔고 서울에 있던 준호가 우연히 본 거였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나 싶어서요. 호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연락 안 했던 것에 대한 미안, 그리고 부모님을 보고 싶었던 그리움이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네, 준호는 빵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백고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호영이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조금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가 백고구나. 그래, 이 녀석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변했어. 준호는 빵집을 둘러봤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에 놀랐지. 손님들도 많고 분위기도 밝고 무엇보다 부모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우린 원래 행복했어. 내가 몰랐을 뿐이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아버지가 왜 이 빵집을 지키려 하셨는지, 왜 변화를 두려워하셨는지 호영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지. 그날 저녁 3년 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이 만든 빵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옛날 맛 그대로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단팥빵이야. 기억나요?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따뜻한 빵이 있었죠. 경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제가 고맙죠. 이런 부모님을 둬서요. 백구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가족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끼들도 준호 주변을 맴돌며 애교를 부렸죠. 준호는 새끼들을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 개도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지. 백구는 특히 더 그래. 우리가 힘들 때 알아채고 위험할 땐 지켜주고 신기하네요. 걔도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는구나. 그날 밤 준호는 빵집에서 무겁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자는 거였죠. 백구 가족도 창고가 아니라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마치 진짜 한 가족처럼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판매라든지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하지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우린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 지금처럼 찾아와주는 손님들한테 정성껏 빵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게 우리 방식이야.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변화를 거부했는지, 왜 이 자리를 지키려 했는지요. 알겠어요. 아버지, 대신 가끔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도왔죠. 백구 가족과도 친해졌고 이제는 빵집에 일원처럼 일했습니다. 빵집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호영과 경희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백구가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졌죠. 은행나무 흙이 노랗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고 백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이곳의 일부가 됐습니다. 새끼 2마리는 제법 컸습니다. 엄마 백구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어엿한 개로 자랐죠.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컸네요. 건강하게 크는 게 눈에 보여요. 호영은 매일 아침 백구 가족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골목을 돌고 작은 공원을 지나고 다시 빵집으로 돌아오는 코스였죠. 백구는 항상 호영이 옆을 걸었고 새끼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표정만 봐도 알겠어.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평화가 담겨 있었죠.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에 있었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예전에 백구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남자가 빵집을 찾아왔습니다. 호영은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백구 보러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요. 남자는 훨씬 나아져 보였습니다. 옷도 깨끗했고 얼굴에 또 생기가 돌았죠. 호영이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네,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작은 일자리도 어렵고요.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남자는 백구를 봤습니다. 백구도 그를 기억하는지 다가가 꼬리를 흔들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애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할 뿐이었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남자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호영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백구를 다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경희도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죠. 백구는 두 사람을 번갈아오며 고개를 겨우 등했습니다. 호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백구를 보내기 싫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요. 그렇겠죠. 하지만 백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구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새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남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호영 옆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경희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죠. 백구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요. 남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백구는 이미 선택한 거네요. 미안합니다. 백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백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기 제 마음도 편해집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백구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잘 있어 백구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백구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가족처럼 돌보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경희가 말했습니다. 백구도 참 의리가 있네요. 옛날 주인 만나도 우리를 선택하다니. 백구도 아는 거겠죠. 이제 여기가 진짜 집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준호가 또 내려왔습니다. 요즘 들어 더 자주 오는 것 같았죠. 호영이 물었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오는 것 같은데 서울에선 괜찮은 거니? 내 회사에 말해서 재택근무를 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도 돼요. 그렇구나. 준호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게 좋아. 서울에 있을 땐 늘 뭔가 쫓기는 것 같았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경희는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자주 와줘서 기뻐. 가족이 함께 있어야 집이지. 그날 밤 3명의 가족과 3마리의 개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께 회사 이야기를 들려줬고 호영과 경희는 빵집 이야기를 나눴죠. 백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새끼들은 준호 무릎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즉시 특별한 일 없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호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지.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부모님과 함께 빵을 만들었습니다. 서툴렸지만 정성껏 반죽을 치댔고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먹던 빵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네요. 그래,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거야. 기계가 아니라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그래고 이게 우리 방식이야.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는 빵이 나오거든. 준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빠른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으로 때로는 느리더라도 정성을 들이는 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요. 점심 무렵 빵집 앞에 낯선 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남자가 내렸죠. 정장을 입은 게 어딘가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가 백군의 빵집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호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다니 무슨 일일까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백구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프랜차이즈에 합류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프랜차이즈요? 네. 백군의 빵집을 브랜드로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는 겁니다. 투자도 저희가 하고 운영 지원도 해드립니다. 사장님은 레시피만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좋은 기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관심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큰 돈을 버실 수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대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빵집을 이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제 방식이 아닙니다. 남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런 기회를 준호야. 우린 이미 충분히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로 됐어.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작지만 따뜻한 게 좋아요. 준호는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크고 빠르고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내로는 작고 느리고 적어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배고파족도 옆에서 밥을 먹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배고파, 내 덕분이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배고파족은 호영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새끼들도 엄마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비치고 있었죠. 예전엔 이 골목이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이 골목에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경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족 정말 잘하고 있어요. 백구는 그 옆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빵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줬죠. 마치 말하는 것처럼요. 여기 따뜻한 곡이 있어요. 언제든 들어오세요. 계절이 또 한 번 바꾸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호영은 창밖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백구를 처음 만난 게 봄이었으니 벌써 석 달 반이 지난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빵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호영과 경희는 욕심내지 않았죠.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고 올 수 있는 손님만 받았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백구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호영과 산책을 나가고 낮에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밤에는 가족 곁에서 잠들었죠. 새끼 2마리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호영제과의 삼총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영은 백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힘이 없어 보였고 밥도 잘 먹지 않았죠. 경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백구 상태가 이상해요. 나도 그래. 동물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어. 동물병원에 데려가자 원장이 진찰을 했습니다. 한참을 살필던 원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죠. 사장님, 백구가 많이 아픕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심장이 안 좋습니다. 아마 오랜 떠돌이 생활로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영양실조도 심했었고요. 그럼 치료하면 나아질까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백구의 나이도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호영과 경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백구가 아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엄마를 걱정하듯 격해 바짝 붙어 있었죠. 백구야 힘내야 해. 우리가 있잖아. 하지만 백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쇠약해졌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했죠. 호영과 경희는 밤낮으로 백구를 돌봤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먹기 쉽게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준호도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백구 상태가 어떠세요? 안 좋아. 의사 선생님도 어렵다고 하셨어. 준호는 백구 곁에 앉아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힘내야. 우리 모두 내가 필요해. 손님들도 백구를 걱정했습니다. 백구 어디 갔어요? 하고 물으면 호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파서 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안타까워하며 케이블을 빌었죠. 며칠 후 백구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백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들은 모양이었죠. 백구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백구도 기뻐할 겁니다. 남자는 백구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쇠약해진 백구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거죠. 백구야, 나 기억하니?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기억한다는 표시였죠. 남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무능해서 백구를 떠돌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고생이 이렇게 병으로 호영은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백구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었지만 새끼들도 낳았고 새로운 가족도 만났으니까요. 남자는 한참을 백구 곁에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날 밤 백구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죠. 호영은 백구를 안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경희와 준호도 격을 지켰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많이 힘들지? 백구는 힘없이 호영의 손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았죠. 새끼 두 마리는 엄마 곁에서 깁깁거리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떠나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우리가 많이 변했어. 잊고 있던 걸 다시 찾았어. 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준호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어. 새벽녘 백구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죠. 새끼 두 마리는 엄마의 몸을 핥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잘 가. 호영은 백구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희와 준호도 함께 울었죠. 석 달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구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빵집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안내물 붙여놨죠. 오늘 하루 쉽니다. 우리 가족 백구가 떠났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들은 그 안내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가져다 놓았고 어떤 이는 편지를 써서 두고 갔죠. 백구야, 편히 쉬어. 백구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마워. 호영과 경희는 작은 공원 한쪽에 백구를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표지판을 세웠죠. 여기 사랑받은 백구가 잠들다. 준호는 그 옆에 꽃을 심었습니다. 봄이 오면 예쁘게 필 꽃이었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편히 쉬어. 우린 잊지 않을게.
장난을 치르고 돌아온 날 빵집 문 앞에 이상한 게 놓여 있었습니다. 방 한 조각이었죠. 흙이 묻은 날 금빵 한 조각. 호영은 그것을 집어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백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일까? 경희는 그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거예요. 호영은 그 빵을 유리진열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액자를 놓았죠. 백구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이건 우리 첫 손님이 남긴 마음이야. 영원히 기억할 거야. 다음 날부터 빵집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슬프지만 백구가 남긴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새끼 2마리는 여전히 빵집을 지켰습니다. 엄마 백구의 빈자리가 컸지만 이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죠. 손님들은 새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의 아이들이네요. 엄마 닮아서 착하고 영리해 보여요. 그래, 이 아이들이 백구를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몇 주까지 났습니다. 빵집은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백구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진열대 위에 빵 한 조각과 사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백구는 살아있었죠.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백구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책, 네, 백구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백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 준호는 백구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함께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작별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작은 출판사에서 그 책을 출간했죠. 빵을 훔쳐 달아난 백구가 향한 곳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독자들은 감동했고 백구의 이야기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빵집을 찾아왔죠. 백구가 남긴 흔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가 백구가 살던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백구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책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호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구도 기뻐할 겁니다.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걸 알면요. 봄이 왔습니다. 백구의 무덤 옆에 심었던 꽃이 피기 시작했죠. 노란색과 분홍색의 예쁜 꽃이었습니다. 호영과 경희는 백구를 찾아가 꽃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백구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 너 덕분에 많이 변했어.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 새끼 2마리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의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치 엄마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영이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행복하죠? 행복해요. 아주 많이. 백구가 없어도 백구는 없지만 백구가 남긴 게 있잖아요. 사랑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빵집의 따뜻한 공기 속에, 그리고 새끼들의 웃는 얼굴 속에요. 빵집 문을 열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따뜻한 빵지였습니다. 진열대 위에 빵 한 조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백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첫 손님의 흔적, 그것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빵집을 찾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호영제과 아니 백구의 빵집은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가져다 준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